요즘에 진짜 많은 오프라인 업종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낮고 차별화가 어렵고 객단가가 낮은 개인 카페는 진짜 버티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버텨낼 수 있는지 제 12년 경험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카페 원두 납품도 하고 있고 창업반 수업도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사장님이랑 한 번만 얘기를 딱 해보면 이 사장님은 그래도 좀 하시겠다, 아니면 뭔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실제로 창업을 하신 후에도 결과를 보면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장님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가게를 내놓으십니다. 내놓고 팔리면 다행인데 못 팔면 계속 시간만 질질 끌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투자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털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겠다 싶은 사장님들과 안 되겠다 싶은 사장님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을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에 관련된, 그러니까 커피, 디저트, 공간, 아니면 카페를 소비하는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야 커피를 맛을 계속 볼 거고, 디저트를 좋아해야 디저트를 먹고 만들고 발전을 시키겠죠. 아니면 꾸미는 걸 좋아하면은 이제 공간을 누구보다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카페를 창업하기 몇 년 전부터 취미로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고 디저트를 만들어 먹고 클래스 같은 것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알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경험치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안 되는 사장님들의 특징은 뭐냐? 커피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은 제가 커피를 못 먹어서, 아니면 저는 단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디저트는 좀, 근데 디저트 카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사람들이 카페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쉬는 날 카페 안 가거든요, 돈 아깝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이 커피를 안 마시고 디저트를 안 먹고 카페 소비 자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소비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속 가능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좋아하는 거, 내 카페 관련된 업무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좀 힘든 시기가 와도 좀 버티기도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싫어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취미가 없어지고 그 일이 싫어진다. 그게 이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요. 근데 오프라인 개인 카페라는 게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투자금이 몇 천에서 몇 억이 드는데 객단가는 몇 천원, 만원, 2만원 이상 브런치 카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힘듭니다. 몇 천만원, 몇 억 투자해서 객단가 몇 천원, 만원 나오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아시죠? 자, 그런데도 하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버티기 유리한 지출이 적어지는 구조일 수도 있겠죠. 지출이 적어지는 구조에는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 건물에서 하는 거죠. 이제 수익을 늘리는 구조에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SNS를 굉장히 잘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나 디저트나 이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클래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례품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배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도매로 B2B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 세트 같은 거를 많이 팔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든지,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문 열어놓고 오든 안 오든 정해진 시간 동안 출근해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일은 굉장히 이제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고
경쟁이 심하고 돈을 벌기 힘든 카페에서 더 이상은 좋은 생존 전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조를 바꾸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구조를 최소 하나, 그래도 3개 이상 만드시지 못한다면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보통 이런 구조를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1년 안에 정리하는 사장님들은 이 구조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오프라인 카페 매장 하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운이 좋고 재능이 있어서 정말 카페를 잘 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겠죠. 저도 이제 구조를 많이 짜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원두 납품, 클래스, 매장, SNS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은 해킹 당하긴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한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다양한 수익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구조를 짜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매장이 좀 조용하면 원두 납품 양이 많아집니다. 또 어떤 때는 매장 원두 납품 둘 다 좀 조용한 시기에는 단체 클래스나 답례품 이런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좀 비슷해져요. 매장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님 없네, 이번 달 뭐 때문에 조용하네, 계절이 바뀌어서 조용하네, 방학을 해서 조용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구조를 만드셔서 뭐라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일도 찾았고, 두 번째로 구조도 짰다면, 이제 세 번째로 실행량을 늘리면서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시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실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초보 사장님들은 실행량을 더 많이 늘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했지만 막상 카페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발생하는 문제라면 실행을 빨리 하면서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시간이라도 땡기는 게 유리하겠죠. 정말 최악은 장사 안 되네, 힘드네 말만 하고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장님들입니다. 근데 실행하는 사장님은 당장에 오늘의 순수익, 이달의 순수익은 좀 낮을 수도 있겠죠. 뭔가를 계속 재료도 사고 해야 될 거니까요. 근데 1년 뒤, 2년 뒤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장님보다는 훨씬 실력이 좋아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분명해져 있을 거고, 이 시장에서 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도 테스트가 다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나는 이 2년 동안 내가 상상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 걸로 만들겠다. 내 실력을 쌓겠다. 나와 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놓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데드라인이 끝나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엑시트 하겠다. 아니면 확장을 하겠다. 이런 다음이 있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카페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날 거의 대부분 카페를 가는데요. 카페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좋아하던 카페들, 예쁘고 맛있고 그런 감성까지 채워주는 그런 카페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가게들이 있는데 보통은 완전 신상 빼고는 15년 이상 된 우리 선배님 사장님들입니다. 그 사장님들은 그 처음에 했던 가게를 그대로 가시고 계신 경우는 드물고, 업그레이드 하셔서 좀 더 카페가 지속 가능하도록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전히 건재하게 장사를 하시는 카페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1년, 2년 장사하다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올 겁니다. 그냥 나 옛날에 카페 해봤었어. 그때 한 5천만 원 날렸어. 그냥 옛날 추억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는 것도 되게 똑똑하고 현명하신 거예요. 아무튼 좀 더 나는 카페를 오래 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구조를 짜고 내 가치, 내 카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선택들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에 파이프라인도 좀 다양해지고 브랜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되고 단골 손님도 짱짱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면 가게 이름 바꾸고 가게 위치 바꿔도 다 따라오시거든요. 여러분도 지역에서 그런 좀 멋진 살아남는 좋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카페 운영, 카페 창업, 원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커피사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